안녕하세요. 척척학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드렸듯이 하태부 있잖아요. 하태부. 그러니까 무릎 아래쪽 뼈 이쪽의 주요 해부학적 명칭과 그리고 저번 시간에 첫 번째 시간 정위신본 시간에 나왔던 경산이라는 증상의 원인에 대해서만 간단히 정리를 할 겁니다. 이 해부학적 명칭들 자체가 사실 그냥 1대1로 그냥 여기는 뭐 이렇게 1대1로 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재미없고 짜증날 수 있지만 근데 이런 명칭을 자세히 안 해두면 나중에 뭐 혈자리든 뭐 하든 이런 명칭을 사용해서 위치를 설명할 때 무조건 또 찾아보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올 때 조금씩 나중에 한 번에 모든 해부학적 명칭을 다 하지 말고 중간중간 나올 때마다 조금씩 정리하고 완벽하게 외워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하태부 쪽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자들을 먼저 볼 건데 한자들이 엄청 많아. 자, 얘는 무릎슬자입니다. 무릎슬. 무릎이에요. 말 그대로 무릎슬자인데 우리가 슬하에 뭐 자식이 몇 명 있다 이렇게 하잖아. 그 말 그대로 무릎 아래에 있는 거 엄청 어린 애들 있잖아. 즉 부모의 보호 영역을 슬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예전에 이게 영종가 누가 좀 폐지를 했었죠. 되게 좀 잔인한 형벌이라고 해서 이 압슬형, 누를 납이겠죠. 무릎을 누르는 형벌이겠죠. 이렇게 여기서 여기를 막 누르는 거야. 그럼 요 대퇴사두근 쪽하고 요 슬개골로 여기만 안 누르겠죠. 무릎도 누르겠죠. 결국 다 작살이 나서 안증뱅이가 되는 형벌이겠죠. 압슬형은 고문의 최고라고 합니다. 이거 하면은 안 부는 사람이 없다고. 어쨌든 이때 슬자가 요 무릎 슬자고.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자, 이거는 덮다, 덮어 씌우다 개입니다. 덮어 씌우다 개인데 그래서 슬개골의 형태로 슬개골에 사용되긴 하는데 보통 슬개골은 요것도 뭐 마찬가지로 덮다 개거든요. 요 형태를 더 많이 씁니다. 요 한자를. 자, 그리고 요거 육더월에 손님 빈이 있거든. 옆에다. 그래서 이것도 음이 그냥 빈이에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종지뼈, 즉 슬개골 빈을 말합니다. 슬개골을 제거하는 예전의 형벌이 빈형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뒤에서 밑에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슬개골 파트 할 때 이제 곧 할 겁니다. 이 빈형을 받은 분이 그 손빈병법 쓴 손빈이거든. 그래서 이 이름에 빈을 넣은 것 같아. 쭉 봅시다. 요거 계속 안 봤던 한자들이죠. 정강이뼈 한이야. 한. 정강이뼈 한. 그리고 쭉 보면은 정강이뼈 행. 가다행 있잖아. 정강이뼈 행입니다. 얘는. 그리고 요거 뭡니까? 첫자 들어간 거. 돕다 보. 그래서 왕을 보필하다 할 때 보가 이겁니다. 그래서 보골이면 딱 뭐예요? 뭔가를 도와주는 뼈잖아. 대충 예상이 가죠. 무슨 뼈인지. 그 하태부의 두 가지 뼈 중에 뭔가 하나죠. 도와주는 뼈. 왼손은 거들 뿐, 이렇게 거드는 뼈 있잖아. 뭔지 예상이 가죠. 자, 그 다음에 쭉 보면 요것도 조금 생소한 한자인데 장단지 천입니다. 장단지 천. 그래서 우리가 장단지 종아리 알이라고 알배긴다 할 때 그 근육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종아리 알이라는 근육은 자, 일단은 뭐냐면 요 제일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제일 겉에 거. 이게 바로 아킬레스건과 직접 연결된 가스트록네미우스라고 해서 비복근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을 벗겨보면 심층에 요게 있습니다. 솔레우스 근육인데 이거는 가자미근이라고 합니다. 가자미근. 그래서 우리가 종아리에 알이 있다. 요 천자는 사실상 얘네 둘의 조합인 거지. 표층에 비복근, 가스트록네미우스근과 심층에 뭐 솔레우스, 가자미근이
발달이 돼서 요 천이 생기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안 쓰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요거는 배, 복부 있잖아, 복부. 배, 두입니다, 두. 그리고 요거, 발족자 옆에 부자 들어간 거는 뭐냐면, 발등부야. 발등부. 그리고 쭉 보면은, 요거는 여기서는 약간 발목의 뜻으로 쓰이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팔목이에요, 팔목. 발목 쪽보다는 팔 쪽으로 쓰이는 한자거든요. 완자야. 그래서 보면, 완력이 세다라는 말 쓰잖아. 그리고 완장을 차다 할 때 다 이 완장을 팔에 차잖아요. 완장을 차다라는 말도 있고, 상완, 전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팔의 위쪽 뼈, 아래쪽, 손가락 쪽의 뼈.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발목이라는 뜻으로 쓰이긴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주로 팔과 관련된 한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복사뼈 과야. 복사뼈 과인데, 복숭아뼈 과라고 보시면 되겠지. 발종 옆에 과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주요 용법이 내과, 외과. 안쪽에 있는 복숭아뼈, 바깥쪽에 있는 복숭아뼈를 말합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죠? 볼까, 한 번 더? 이 지금 하태부의 뼈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이 메인이 되는 뼈를 경골이라고 하고, 옆에서 거들뿐인 뼈를 비골이라고 하는데, 이 경골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요 아래쪽 말단은 뭐랄까, 안쪽 복숭아뼈, 안쪽 복사뼈가 되고, 요 옆에서 거드는 요거는 비골이라고 하는데, 비골의 아래쪽 끝은 바깥쪽 복사뼈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별도의 뼈가 있는 뼈가 아니고, 그냥 경골과 비골의 끝에 말단 튀어나온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한자는 다 했고, 음을 조금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뜻은 여기서 할 거니까. 자, 글을 읽기 전에, 요거 읽기 전에 조금 슬개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 슬개골이 해부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왕 하는 김에 슬개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무릎 덮는 뼈잖아. 한자적으로. 그냥 무릎을 덮는 뼈야,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보자. 자, 슬개골과 관련된 주요 근육들인데, 일단 슬개골을 먼저 볼게요. 얘는 여기 앞에 그냥 무릎 보면 튀어나온 데 있잖아. 부딪히면 아픈 곳. 근데 얘는 되게 특징이 뭐냐면, 위에 대퇴골이 있고, 밑에 하퇴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영상을 봐볼까? 아까 거를 봐보면, 이 슬개골은 사실상 요 뼈에 대퇴골에 붙어 있지도 않고 하퇴골에 경골에 붙어 있지도 않은 뼈예요. 사실상 얘는 그냥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거야. 공중에 부유 중인 뼈이거든요. 둥둥 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허벅지에 강력한 근육들이 슬개골에 붙어 있는 거야, 위쪽에서는. 그리고 경골과는 뭘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요거, 요 인대 있잖아. 슬개인대라는 걸로, 요 놈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상 둥둥 떠 있는 뼈인데, 이런 연부 조직들이 뼈와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자리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야. 물론 가동성이 크겠죠. 뼈에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게는 그냥 떠 있느냐? 그거는 약간 해부생리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아마 가장 강력한 힘을 내는 근육이 요 놈이거든요. 대퇴사두근. 대퇴사두근은 요 네 가지의 근육을 말하는데, 일단은 가장 표층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튀어나온 요 근육을 대퇴직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바로 슬개골의 정중앙 위쪽하고 직접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요 근육을 바깥쪽에 있는 넓은 근육이라고 해서 외측 관근, 안쪽에 있는 이렇게 사이드로 붙어있는 요 근육은 내측 관근이고, 지금 보시면 요 대퇴직근을 한꺼풀 벗겨내잖아. 그럼 벗겨졌잖아. 그럼 여기 뭐가 존재하냐면 중간 관근이라고 거의 유사한 경로로 흐르는 관근이 있어요. 그래서 외측 관근, 중간 관근, 내측 관근이 있고, 중간 관근을 대퇴직근이 덮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네 개의 근육을 토탈 대퇴사두근이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대퇴사두근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대퇴사두근의 역할은 무릎뼈를 어쨌든 무릎뼈가 아니고 요 하퇴골을 쭉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무릎을 구부렸다가 강력하게 차는 역할을 수행할 때 이 대퇴근의 힘이 여기로 전달이 되는 건데, 그럼 왜 이거를 이 근육들을 요 경골에 직접 갖다 붙이지 않고 요 슬개골이라는 중간 어떤 유동성 있는 뼈를 거쳐서 이렇게 연계를 시키느냐인데 장점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 구부러져도 이 슬개골 때문에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대퇴사두근의 힘의 토크가 제대로 증폭이 되어버립니다. 직접 붙었을 때에 비해서. 어쨌든 작용하는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토크가 증폭이 일단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네가 직접 여기에 붙어 있다고 봐요. 그럼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는데, 무릎이란 게 워낙 구부리고 펴고 하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요 구부러지는 요 부위를 거치면서 어떻게 되겠어? 계속 마찰되고 손상이 돼버리겠지. 근데 얘네가 직접적으로 안 붙고 여기에 붙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찰 손상이 최소화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떠 있기 때문에 부유 중이기 때문에 무릎 관절 자체에 상당한 유연성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빈병법을 쓴 손빈이 여기를 이 슬개골을 제거해 버리는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대퇴사두근의 근력이 요 경골에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래서 무릎을 제대로 못 피는 거야. 사실상 안전뱅이가 돼버리는 거지. 되게 조금 잔혹한 형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슬개골의 해부 구조와 슬개골과 직접 연결된 대퇴사두근 슬개인대의 모양입니다. 잘 공부해 보십시오. 해부학은 나중에 한의대 들어가서도 배우는데, 해부학은 되게 열심히 해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의사소통 차원에서도 좋지만, 이 나중에 경혈 혈자리들을 잡을 때 주요 근육들의 사이사이에 경혈이 존재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해부학은 이렇게 명칭을 1대1로 매치시켜서 외우는 게 되게 조금 짜증나고 힘든 일이긴 한데, 요새는 뭐 이런 앱들도 많고 하니까 해부학은 되게 열심히 공부해 두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이거는 상당한 보상을 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해석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무릎 앞쪽에서 덮개 역할을 수행하는 뼈를 당연히 슬개골, 무릎 덮개뼈, 이거를 빈이라고 한다. 아까 손빈이 받은 형벌이 빈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슬개골이라고 하고 무릎뼈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파텔라라고 합니다. 해부학적 용어로는. 그리고 무릎 아래 다리뼈, 하퇴골, 일체를 경과 한이라고 한다. 이따 부연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이러한 무릎 아래의 뼈들 중에 대퇴골과 직접 관절을 형성하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안쪽의 굵은 뼈 뭡니까? 경골, 정강뼈, 티비아죠. 이거를 특별히 행골이라 하고, 행골의 바깥쪽에 붙어있는 가느다란 뼈, 거들뿐인 뼈 있잖아요. 이거를 원래는 비골이자 종알뼈, 피뷸러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필하다 보자를 써서 보골이라고 현대 해부학적 용어와는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다 외워둬야 되는 거야. 지금식으로 경골 해석해보면 이 행골은 말이 안 되는, 좀 해석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하퇴골인 경의 뒤쪽에 붙어 있는 물고기의 배와 같은 형상으로 도드라진 근육,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뭐랑 뭡니까?
비복근과 비근, 가자미근. 이거 있잖아. 비복근과 요 심층에 있는 가자미근을 요거 뭐 천 혹은 족두, 발에 있는 배처럼 볼록한 데 족두라 부르며 경의 아래쪽 끝과 부의 위쪽이 접하는 곳, 즉 경골, 비골의 아래쪽 끝과 발등의 위쪽이 접하는 부분을 발목이라고 하니 이건 알겠죠? 앵클입니다. 앵클 조인트. 이러한 발목의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도드라진 뼈, 아까 말씀드린 거죠. 경골의 아래쪽 끝 부분은 내과를 형성하고 비골의 아래쪽 끝 부분은 외과를 형성하니 이를 통틀어서 과, 즉 복사뼈, 말레오러스라 정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정리해 봐야 될 게 있죠. 일단 현대 해부학적으로는 주축이 되는 안쪽의 뼈, 대퇴골과 직접 맞붙는, 그리고 아까 슬개인대를 통해서 슬개골과 붙어있는 그 안쪽에 상대적으로 단단한 뼈를 경골, 티비아라고 하고, 바깥쪽에 붙어있는 가느다란 뭔가 도와줄 뿐인 뼈를 비골, 피뷸라라고 현대 해부학적으로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 도경에서는 이 경골과 비골을 합해서 경 아니면 한이라고 한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요 경골, 티비아라는 것은 이 행자를 써서 행골이라 정의를 하고, 이 비골, 피뷸라는 도와줄 보자를, 보필할 보자를 써서 보골이라고 정의한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행골과 보골을 합해서 경 또는 한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잘 정리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 1-2 내용은 뭐냐면 유경에 나온 내용인데, 이 경산이라는 증상 있잖아. 제가 임상에서 어르신들 침 놓을 때 막 이거는 통증은 아닌데 뭔가 종아리가 시큰시큰거린다는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증상을 제가 어떻게 설명했었죠? 뭔가 콘크리트가 다 소실되고 뭔가가 철근 구조만 남아버린 그런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이 유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경산에 대해서, 즉 종아리가 시큰거리는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가 공허해졌대. 즉 뼈의 내부를 채우는 수가 공허해져서 그럼 하중을 지지할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시큰거림이 나타난다는 식으로 유사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콘크리트가 다 부식되어 버리고 철골 구조만 남았기 때문에 그런 시큰거림이 나타난다 이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태부와 관련된 해부학적 명칭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슬개골의 어떤 해부학적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요 경산이라는 증상이 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